주술의 전 작가 아쿠타미 게게 선생은 인터뷰에서 주술의 전에는 3개의 클라이맥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부야 사변, 두 번째는 사멸회유, 세 번째는 최종장. 사멸회유의 마지막은 원작에서 아직 그려지지 않았지만 최신화에서 이미 그 역할을 끝냈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주술의 전은 이제 최종장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멸회유는 신 캐릭터가 많이 나오는 데다 캐릭터마다 술식과 능력이 전부 다르고 주술에 관한 새로운 설정도 계속 등장합니다. 사멸회유에 나온 설정이 최종장에서 펼쳐질 주술전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사멸회유의 흐름과 각 전투의 주요 포인트, 새로운 정보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멸회유를 시작한 켄자쿠의 목적은 새로운 주력의 형태를 낳는 것. 그는 이전부터 술사와 병행해서 주령의 가능성도 생각했으며 주령을 한 단계 위의 존재로 승화시키면 새로운 주력의 형태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거편에서 성장체와 동화의 실패에 진화한 텐겐은 지금은 사람보다는 주령에 가까운 존재, 즉 텐겐과 일본의 비술사를 동화시켜 1억 명의 주력을 품은 주령을 탄생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으로 이 동화의 사전 준비로서 행해지는 것이 사멸회유입니다. 사멸회유는 간단히 말하면 술사들의 데스게임, 1번부터 8번까지 여러 총칙이 있지만 그 내용을 요약하면 1. 술사를 죽이면 5점, 비술사는 1점 얻을 수 있다. 2. 100점을 사용해 사멸회유의 룰을 하나 추가할 수 있다. 3. 19일 이내에 포인트 변동이 없으면 사망한다. 그리고 데스게임을 시작하기 위한 1000명의 플레이어는 두 종류로 이타도리처럼 주문을 받아들인 자, 요시노 준페이처럼 술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뇌의 디자인이 비술사인 자. 1번은 간단히 말하면 과거의 술사가 현대에 부활한 것이고 2번은 현대의 일반인이 갑자기 술사가 된 경우로 술식을 갖게 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술사와 비교하면 대체로 전투력이 약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이로 콜로니에 들어간 자, 콜로니에서 나가지 않고 남은 자, 이들이 사멸회유 플레이어가 됩니다. 사멸회유가 시작된 것은 11월 1일 0시경 6시간 후 켄자쿠는 전국의 결계 안에 있는 비술사를 방문해 딱 한 번 결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요. 이때 밖으로 나가지 않은 비술사는 그대로 플레이어 확정입니다. 11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는 옥고츠 vs 이타도리, 초소 vs 나오야의 전투가 있었고 야가 학장이 사망했으며 켄자쿠가 총간부를 장악하고 가모가 25대 당주가 되었습니다. 또한 텐겐을 만나 옥문강을 해제할 방법을 듣고 각자 역할을 정했는데 이때 텐겐의 호의로 초소와 츠쿠모 유키가 남습니다. 11월 11일 이타도리와 후시구로가 3학년 하카리와 키라라가 있는 파이트클럽에 잠입해 교섭에 성공. 이 시점에서 사멸회유 플레이어 카시모 하지메에 의해 룰이 하나 추가됩니다. 이름, 득점, 룰 추가 횟수, 체류 콜로니, 전 플레이어의 정보를 게시한다. 이것을 보고 후시구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사멸회유를 진행할 방법을 생각해내는데요. 바로 100점 이상 보유한 플레이어를 사냥해 룰을 추가하는 것. 추가하려는 룰은 2개, 플레이어 간 득점 양도 가능, 포인트를 소비해 대역을 세워 사멸회유를 이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11월 12일 오후 12시 사멸회유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인데요. 이타도리, 후시구로, 하카리, 판다가 콜로니에 들어가며 고전 멤버들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고 한편에서는 마키가 제닌가를 괴멸시킵니다. 고전 측의 전투는 시간 순서로 보면 이렇게 진행되지만 그려지는 순서는 도쿄 제1콜로니, 센다이 콜로니, 도쿄 제2콜로니, 사쿠라지마 콜로니 순입니다. 먼저 도쿄 제1콜로니, 사멸회유 총칙에는 없는 콜로니의 법칙이 밝혀졌습니다. 침입한 플레이어를 9개의 지점으로 랜덤 전송한다. 이에 따라 이타도리와 후시구로는 개별 행동을 하게 되고 이타도리는 한유, 하바, 아마이, 후시구로는 레미와 조우합니다. 두 사람은 100점 보유자인 히구르마 히로미를 찾고 있는데 그를 만난 것은 이타도리입니다. 그는 술식을 개화하고 12일 만에 1급에 견줄 정도의 레벨로 성장한 천재, 히구르마의 영역 전개, 추우부쿠시시, 작중 처음 등장한 영역이 디폴트로 갖춰진 술식, 플러스 필중만 존재하는 영역, 영역 내에서 형사 재판을 재현하고 저지맨이 판결을 내리면 판결에 의해 페널티를 부과, 페널티를 받고 약체화된 상대에게 술사 자신이 직접 추격타를 가하는 전투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등장한 신정보, 주술전의 극치라 부르는 영역 전개는 과거의 술사에게 있어서는 스탠다드한 기술이었다. 그 이유는 필중 필살에 필살 부분이 없는 영역이 보통이었기 때문으로 히구르마의 영역 전개 이후 여러 형태의 영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사멸회유 명장면 투표를 진행했는데
1위는 이타도리가 시부야 대량 살인 혐의를 인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행동은 독자의 마음뿐 아니라 히구르마의 마음도 움직여 룰 추가에 성공하는데요. 플레이어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임의의 포인트를 양도할 수 있다. 이 룰 추가가 기준점이 되어 각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나중에 알게 되고 연결되는 것이 사멸해유의 또 하나의 재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레미의 거짓말로 과거의 술사 레지스타와 그 동료들을 만난 후식으로는 히구르마의 룰 추가 알림을 듣고 망설임이 사라져 처음으로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레지의 술식, 사이케쇼, 계약 내용을 재현, 물건의 구현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내용까지 재현할 수 있으며 구현화한 것은 식신에 가까워 간단한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식으로의 영역 전개, 그는 체육관을 영역으로 전용하는 것으로 미완성이지만 결계를 닫는 데 성공하며 영역 내 디자인이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후식으로 술식과 관련된 신정보 1. 그림자의 경납한 물건의 무게가 자신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2. 그림자 안은 산소가 없고 부력도 학력도 없는 가라앉을 뿐인 공간이다. 그러나 후식으로가 그림자 안을 오가는 묘사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고조의 영역에서 고조 본인과 그가 닿은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술사 본인은 그림자 안에서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영역의 필중 효과를 무효화하는 신카게류 간이 영역의 원형인 이야코조즈라. 참고로 나온 것은 이번 한 번뿐이지만 과거의 술사 중 가시모도 사용자입니다. 한편 이 전투에서는 주력 강화의 엄청난 성능을 알 수 있었는데요. 무려 40G의 부하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력에 의한 신체 강화 덕분이었습니다. 전투의 승자는 후식으로 레지의 포인트를 양도받아 그의 득점은 51점이 됩니다. 이어서 레미를 처리하려고 옥견을 보내지만 즈미키의 목소리가 뇌리에 스치며 옥견은 사라지고 후식으로는 길가에 쓰러지는데요. 그곳에 옥문강 해제의 열쇠가 될 크루스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녀의 술식은 술식의 소멸, 결계술도 술식 대상이므로 그녀는 콜로니를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고 도쿄 제2콜로니에서 제1콜로니로 이동해 온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타도리 후시구로와 함께 움직이게 될 타카바 후미코가 등장하는데 그의 술식 코미디언은 웃기다고 확신한 상상을 실현하는 것으로 고조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술식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11월 12일 센다이 콜로니. 시간상으로는 이타도리, 후시구로, 하카리, 판다가 콜로니에 들어가기 약 30분 전 3명과 1주령이 팽팽하게 견제하는 상황으로 이들은 각각 2000년 전, 1000년 전, 400년 전 술사입니다. 먼저 오코츠가 도르부를 쓰러뜨리고 이어서 오코츠 vs 쿠로우루시, 오코츠 vs 우로, vs 이시고오리의 연전이 그려집니다. 사멸해유 명장면 투표에서 간발의 차이로 2위를 차지한 것이 오코츠의 이리와 리카 전부였는데요.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리카의 정보가 여기서 공개되었습니다. 리카는 오리모토 리카 성부로 오코츠에게 남겨진 외장형 술식과 주력의 비축, 반지를 통해 리카와 접속하면 그 시간 동안 술식의 사용, 리카의 완전 현현, 리카로부터 주력 공급이 가능하고 접속 지속 가능 시간은 5분입니다. 술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술식 카피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는 이누마키의 주어는 물론 도르부와 우로의 술식을 카피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원작 최초로 3명 동시 영역 전개가 등장했는데요. 이레귤러 상황의 연속으로 바로 붕괴하긴 했지만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역 전개 후 술식이 과열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시고오리의 그라니트 블래스트로 우로가 리타이어, 오코츠가 2대 쿠로우루시를 재령하며 마지막은 오코츠 vs 이시고오리. 이시고오리는 플레이어 제1의 주력 출력을 자랑하는 대포, 그의 술식은 주력 방출이지만 이것은 술식 없이도 가능하므로 영역 전개 후 일시적으로 술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동등한 퍼포먼스가 가능한 유일한 술사입니다. 효율적으로 전투를 끝내려던 오코츠는 400년간 강한 상대를 바라며 전투에 목말라 있던 이시고오리의 뜨거운 눈빛을 보고 마음을 바꿔 정면 승부에 임합니다. 그 결과는 주력의 고출력 지향 방출, 술식 카피, 체술과 주력 강화로 무장한 오코츠의 승리. 기절한 이시고오리가 눈을 떴을 땐 룰 10이 추가된 상태로 우로와 이시고오리에게 포인트를 양도받아 오코츠의 득점은 190점이 됩니다. 그리고 생전의 료멘 스쿠나가 그려졌는데요. 과거의 스쿠나는 체구가 크고 카리스마 있는 얼굴이고 재앙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온한 분위기에 미와 카스미가 등장해 독자들을 놀라게 했는데 나중에 도쿄 제2콜로니에 메신저로서 니시미야가 나타났기 때문에 미와도 같은 이유로 센다이 콜로니에 간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고 분위기가 어두운 것은 마이의 사망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쿄 제2콜로니.
하카리 vs 현대의 술사 샤를 베르나르, 다른 장소에서 판다 vs 400년 전 술사 카시모 하지메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전 플레이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점수를 보유한 카시모는 전기의 성질을 띤 주력 특성과 주력 조작만으로 영역 전개 없이도 공격을 필중시키는 능력자로 그의 목적은 단 하나, 스쿠나와 싸우는 것. 카시모에게 당해 형인 고릴라 핵과 누나 핵이 파괴되고 판다도 살해당할 뻔한 순간 어마어마한 주력을 휘감은 하카리가 참전, 하카리 vs 카시모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주술회전 2권에서 오코츠와 함께 고조에 버금가는 술사가 될 거라고 평가받은 하카리, 그의 영역 전개, 자사츠바쿠도. 이 영역은 필사를 뺀 필중만 있는 영역으로 필중 효과 또한 특수해서 상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대신 술식의 발동이 매우 빠르고 영역 밀어내기 승부에도 강합니다. 한국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의 술식은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박이 나오면 4분 11초 동안 무제한으로 주력이 흘러넘친다. 무제한으로 흘러넘치는 주력으로 육체가 반사적으로 반전 술식을 발동하며 4분 11초 동안 불사신이 된다. 4분 11초 동안 과열된 술식도 회복하기 때문에 대박에 당첨되는 한 몇 번이고 영역을 전개할 수 있다. 또한 주술 전에 새로운 정보도 공개되었는데요. 1. 반전 술식 사용자를 죽이는 방법은 뇌를 일격으로 부수거나 독을 사용하는 것. 2. 영역 결계의 좌표를 이동할 수 있다. 파워는 물론 기술까지 겸비한 카시모를 상대로 작중 최고 레벨의 반전 술식을 선보이며 승리한 하카리는 100점을 양도받고 스쿠나와 싸우는 것을 조건으로 카시모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카시모는 술식을 가지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한 번 쓰면 끝이라서 스쿠나와 싸울 때 쓰려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니시미야가 나타나는데요. 그녀의 출연으로 밝혀진 정보, 시부야 사변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워프한 오이오이가 사멸회유 평정에 협력하고 있다. 막히는 결계를 그냥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 11월 14일 사쿠라지마 콜로니, 이곳에서의 전투는 마키 각성 이벤트로 그 상대는 사후 저주로 부활한 제인 나오야입니다. 생전의 모든 기억을 갖고 있는 나오야는 물론 자신의 술식도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음 속의 남자에서 마하3의 주령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나오야의 영역 전개, 지호게규된 세포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움직여 1초를 24개로 분할한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강제적으로 프리즈, 그리고 움직이는 순간 세포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어긋나며 붕괴하는 필중 필살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승자는 토지에 필적하는 귀인이 된 마키, 먼저 처녀 주박 피지컬 기프티드의 신정보. 마키와 토지는 주력이 전혀 없어서 결계술에 있어서 건축물 등과 동등한 취급을 받기 때문에 결계에 가둘 수 없다. 영역의 필중 효과는 주력이 없는 마키를 인식할 수 없다. 계속해서 마이소드의 정체가 판명되었는데요. 이 카타나는 과거편에서 토우지가 사용한 주구의 레플리카로 이름은 석혼도, 만물의 경도를 무시하고 영혼을 가르는 치트급의 칼입니다. 또한 가모노리 토시 외에 다이도와 미오 2명의 신 플레이어가 등장했습니다. 다이도는 주령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가능한 첫 비술사 플레이어, 미오는 초대받은 자가 승낙해야만 완성되는 조건부 영역, 거기다 영역 안과 밖의 시간의 흐름이 다른 특수한 영역을 전개하며 속박에 의해 성립하는 영역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11월 14일 밤 도쿄 제1콜로니, 레지와의 전투 후 쓰러져 이틀간 잠들어 있던 후시구로가 눈을 뜨자 이타도리 플러스 타카바 천사가 한 팀이 되어 있습니다. 고전 측의 총 득점은 359점으로 목표로 한 룰 추가는 달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콜로니에 들어온 또 하나의 목적은 옥문강의 봉인을 해제할 천사를 찾는 것. 천사의 정체는 크루스 하나를 그릇으로 부활한 과거의 술사로, 이타도리와 스쿠나처럼 그릇의 의식과 과거의 술사의 의식이 같은 육체에 공존하는 상황. 크루스와 천사는 다른 인격체입니다. 천사는 자신의 술식을 사용해서 옥문강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타천이라는 술사를 죽이는 것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타도리 안에 있는 스쿠나가 타천은 나라고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콜로니 내에 이변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켄저크가 각국의 정상을 만나 교섭한 내용으로 주술사를 납치하기 위해 미국이 보낸 군대가 콜로니로 침입합니다. 이들과의 전투는 원작에서 아직 그려지지 않았지만 11월 16일 0시 시점에 사멸 회유는 그 역할을 마쳤다고 했으므로 단 하루 만에 상황이 끝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신화에서는 켄저크가 텐겐을 빼앗기 위해 풍선궁의 결계를 깨고 침입했습니다. 그 앞을 막아서는 것은 초소와 트쿠모유키. 초소의 감동적인 활약이 끝나고 특급 주술사들의 전투가 기다리고 있어서 현재 작품의 주목도는 최고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종장이 본격적으로 그려지기 전 내용을 정리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